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많이 벌고 쉽게 버는 투잡, 부업으로 티어별 정리를 좀 해봤고 쿠팡 이야기 포함입니다.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것도 넣어봤거든요. 부업 조건이 있어요. 티어별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투잡이 가능해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부업이라고 하더라도 투잡이 가능하지 않다면은 그거는 부업으로서 조건이 성립하지 않겠죠. 두 번째, 쉽게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서 부업을 해야 되는데 막 건물을 사야 된다거나 1억을 투자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업은 그다지 좋은 부업이 아니다,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성 중요하죠. 다들 돈 벌려고 부업을 하는 거니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C급 티어로 정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위탁 온라인 사업, 온라인 구매 대행, 해외 구매 대행, 블록 거지 등등. 요거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해봤던 겁니다. 해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 나이가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저는 컴퓨터나 이런 쪽으로 꽤 그래도 하는 편입니다. 제 또래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다. 이걸로 돈 벌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왜 C급으로 두었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위탁을 맡기는 데가 대기업은 저는 잘 못 받았어요. 좀 주식회사긴 한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받았는데 물론 이걸로 돈 버는 분들도 꽤 계셔요. 누군가에겐 100만 원, 20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에서 미쳤다고 돈 줘가면서 위탁을 맡깁니까? 홈그라운드 집에서만 할 수 있다. 가정주부도 할 수 있다. 개 쌉소리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다 해봤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 빼고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장님들 중에 구매 대행 사장님들도 많았고요. 일단 아이템이 여성 친화 위주 아이템이 많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 본인 직장 다니면서도 고객센터 상대해야 될 수도 있어요. 퇴근 후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투잡 가능 여부도 살짝 생각해봐야 되고 안 되진 않아요. 그리고 악질 중에 악질, 진상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고객들이 많고요. 이게 기업들이 쉽게 돈을 주진 않겠죠. 그게 만약에 쉬운 일이라면 그 본인들이 하고 말겠죠.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블로거지. 블로그로 예전에 홍보를 하고 신뢰가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 블로그 통해서 식당을 가면 어떻습니까? 특히 이런 거 써져 있는데 본 포스팅은 제품만을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맛이 없잖아요. 죄다 홍보잖아요. 진짜 맛집은 이런 광고를 많이 하진 않겠죠. 저도 요거를 해봤어요. 한때 직장을 관두고 뭐 크게 시간도 많이 남고 했을 때 해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되고 뭐 무료로 식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솔직하지 않거든요. 리뷰를 작성할 때 솔직하게 못 따라주겠더라고요.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C급 티어에는 저는 요걸 넣어봤어요. 위탁, 온라인 구매 대행 등등.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라도 집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게 달콤한 유혹이죠. 집에서만 할 수 있고 임산부도 할 수 있고 홈그라운드 집에서만 할 수 있다. 그게 일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특히 블로그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뭐 이걸로 상위 노출해서 돈을 잘 벌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네이버거든요. 제가 네이버를 클릭을 했을 때 바탕화면에 뜨는 거 있죠. 뭐 핸드폰 보면 요즘에 많이 뜨죠. 바탕화면에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면은 이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쉽지도 않고 자주 바뀌어요. 어쨌든 일반인이 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상위 노출 요게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직원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고 상위 노출만 연구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자, 두 번째로 B급 티어 배달 이거 많이들 하시죠. 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다치셔요. 다치는데 이게 크게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성도 좋고 알바치고는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도 뭐 하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접근성이 좀 애매하긴 하다. 왜냐? 오토바이 구매해야 되고 또 뭐 플랫폼이 여러 개잖아요. 배민도 있고 뭐 어디 사무실도 등록을 해야 될 거고 뭐 그런 건 다 그렇다 치고 접근성이 애매함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위험한 거 요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B급으로 내렸어요. 원래는 A급인데 배달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 한 번 다칠 때 너무 크게 다친다. 이게 사람이 처음에는 조심하게 되는데 왜 택시 기사들 보면 운전을 막 하잖아요. 함부로 하고 위험하게 하잖아요.
그게 안전불감증에 걸린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근데 차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 차 껍데기가 보호를 해주잖아요. 보호를 해주는데 오토바이는 어때요? 보호를 해줄 껍데기가 없죠. 사고가 100일, 10일, 100일 이렇게 안 나다가 한 번 나면 진짜 크게 나더라고요. 뭐 좀 장애들 있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서 배달은 조금 애매하다. 그 다음에 쿠팡. 수익성 중에서는 수익성은 중으로 해놨고요. 누군가에겐 큰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중 정도로 잡았고요. 투잡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접근성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벤트를 하죠. 요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는 경우 이벤트를 해가지고 막 몇만 원씩, 많게는 10만 원 가까이 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남자인 경우 돼질 정도로 일을 시킨다. 하지 마십시오. 요거 웬만하면 차라리 용역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본인 직장 쉬는 날 용역 가거나 뭐 그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굳이 투잡을 해야겠다면은 쿠팡은 애매하다. 이게 저는 울산에 살거든요. 울산에 사니까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이런 데서 알바를 좀 해봤어요. 이 공장 남자들 특유의 그게 있습니다. 상식이 안 통하고 자기들만의 룰이 있어요. 들어갔을 때 뭔가 특정 행동을 해야 된다든가 특정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룰을 제가 알아서 익혀야 돼요. 그게 아닌 경우는 지랄거립니다. 굉장히 이게 인성 개빡. 왜 제가 이 사람들 비하할 그건 아닌데 웬만하면 돈 많이 줘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제 경험이 별로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저는 공장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했었거든요. 용돈을 벌어서 쓰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쿠팡도 가면은 비슷한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남자들이 문제예요. 남자들. 이게 뭐 여자들이 바코드만 찍고 남자들이 힘든 일 하는데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 남자들이 더 문제예요. 같은 남자한테는 전화만 해도 소리 지릅니다. 왜요?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고, 여자는요 뭘 해도 그냥 왕처럼 모셔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그 나이대가 보통 관리자들이 그렇거든요. 그게 뭐 기분이 나쁘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어쨌든 이 공장남들 다 똑같아요. 이 관리자급에 가면 딱 있어요. 한 40대 50대쯤 돼가지고 배 좀 나와 있고 머리는 뚜껑이 좀 많이 열려 있고, 그런 분들 때문에 B급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남자들 힘든 일만 시키는 게 맞고요. 이게 현대자동차도 힘든 일 같은 경우 다 힘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만큼 돈을 더 주거나 뭔가 비교 대상이 없어요. 여자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 같이 힘든 일 하고 있으면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같이 돈 많이 받고 좋잖아요. 근데 쿠팡은 뭐가 열이 받느냐? 나는 엄청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는 쉬운 일 하고 있어. 근데 심지어 고마운 마음도 안 드는 것 같아. 싸가지 없이 얘기해. 그리고 돈은 똑같이 받아. 거기서 남자들이 화가 나는 거죠. 이 문제는 여자들과 남자들 같은 일을 시키지 않고 다른 일을 시키는데 동일 임금을 채택해버린다. 그리고 관리자들이 또라이들이 많다. 여미새가 많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관리자들이 굉장히, 이게 생각보다 관리자들 거의 제 경험상 80% 이상은 여미새였던 것 같아요. 여자는 뭘 해도 다 봐줍니다. 심지어 물건을 부숴먹어도 본인 할 일 더 늘어나도. 근데 남자들은요, 안녕하세요만 해도 욕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친근감 표현이 아니라 이상한 표현이고. 어쨌든 그 세 번째로 A급 티어, 청소를 넣어봤고요. 투잡이 가능하고 수익성이 중상입니다. 청소 알바는 다른 알바보다 수익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 10,000원 주는데 12,000원, 15,000원 이런 데 주는데 입주 청소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제가 제 유튜브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알지만 청소 중에 저는 입주 청소가 제일 최상위 티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힘들고요. 근데 청소 업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입주 청소가 제일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당근마켓이나 뭐 알바 천국 이런 데만 봐도 수두룩하게 뽑는 게 입주 청소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어떤 일보다 하드함을 느낄 수 있다. 사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중 하나고요. 근데 이게 청소 알바를 왜 A급 티어에 놔뒀느냐? 일단은 입주나 이게 주의사항을 적어놨는데 이런 거 아니고 잘만 구하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청소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잖아요. 여기에 특정 청소를 S급 티어에 놔두기도 했거든요.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청소 같은 경우는 한번 구할 때 좀 잘 구하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 사장님들 중에
괜찮은 사장님들 많거든요. 이 개인적인 팁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청소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알바 구할 때 당근마켓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조금 막 인생의 나락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드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제일 많고 제일 처음으로 가기 쉬울 거예요. 근데 입주가 제일 힘들고 제일 돈이 적습니다.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을 받으려면요, 고객한테서 넘어와야 되겠죠. 근데 입주 청소가 청소업계에서 단가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입주 이런 거 말고, 에어컨 이런 거 말고 좀 사무실 청소라든가, 어쨌든 개인이 혼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유튜브에 다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당근마켓 이런데 널리 퍼진 데 말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좀 찾아보십시오. 뭐 이런 건 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리운전. 자,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 완전 가능하고, 수익성이 좀 애매해서 물음표 해놨고요. 자, 대리운전 제일 유명한 거 뭐가 있죠? 전국적으로 카카오 대리운전이 있죠. 대리운전이 카카오 이런 거는 그냥 지원만 하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카카오 대리운전만 했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이게 각 지역마다 대리운전 활성화된 게 있을 거거든요. 트리플 대리운전이었나 트리콜 대리운전이었나 그랬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요런 거는 좀 애매한 게,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해야 되고, 뭐 그 앱 사용료 그런 걸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대리기사 카카오 이런 거 해보기 좋다. 수익도 커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벤트 금액도 많이 주고요. 근데 수익성이 애매하다. 이게 콜 잡는 게 잘 잡으면 돈이 되는데 잘 못 잡으면 돈이 안 됩니다.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게 지금 경기 서울이잖아요. 서울엔 많은데 울산 이런 데는 전멸이에요. 없어요. 없고 기사 위치 치면은 쫙 뜨기도 하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소멸이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권이면 괜찮지 않나, 그 생각해 보고요. 뭐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는데 조금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콜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카카오 대리 쓰는 사람들이 좀 괜찮은 손님들이 많았다. 카카오 대리밖에 안 했는데, 카카오 대리 하다 보면은 여기서 제휴해서 뜨는 게 있거든요. 제휴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설 대리운전에서 대리를 안 잡혀서 넘어온 거죠. 그런 고객들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한 고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상 고객들, 소위 말하면 냄새가 지독히 난다든가, 차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더럽다든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있고, 기본적으로 카카오를 부른다는 건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깔끔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은. 카카오 광고 아니고요. 이게 수수료를 많이 뗍니다. 이게 6만 원이 아니고 여기서 20%인가 이렇게 떼거든요. 떼고 소득세도 떼고 뭐 이것저것 많이 떼갑니다. 근데 인구가 소멸이라서 좀 애매하다. 그 위험성, 사고의 위험, 고객의 위험, 왠지 기분 나쁜. 사고의 위험이 뭐냐? 대리운전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괜찮아요. 한 달 넘어가고 그러면 괜찮은데, 차가 커졌다 작아졌다, SUV를 몰다 세단을 몰다, 뭐 턱이 낮은 차를 몰다가 높은 차를 몰다가, 그게 좀 애매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사고 위험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위험. 이게 남성 고객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카카오 할 때는요, 여성 고객들이 더 많았고요. 더 많진 않고 한 30-40%는 여성 고객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저는 그 녹음기를 켜고 들어갔고요. 혹시 몰라서. 되게 아찔한 순간이 많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남자분들이 요즘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분들보다. 그 다음에 왠지 기분이 나쁨. 이게 왠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질문하는 거죠. 제일 큰 게, 이거 하면 얼마나 벌어요? 특히 한 50대 60대 된 아저씨들이 마치 그냥 본인보다 낮게 보듯이,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직업이긴 하지만 묘하게 기분 나쁜 질문들이 많아요. 이거 하면 얼마 벌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본업이 뭐예요? 어쩌다 이런 일까지 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나아가는 게, 와, 대단하시네요 하면서, 나는 그런 거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나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여성 고객분들은 진상 고객들이 없어요. 기분 나쁘게 하는 고객들이 없었는데, 남성 고객들, 특히 40대 넘어가는 고객들, 좀 기분이 나쁘다. 그 다음에 S급 티어. 이 영상은 좀 주관적인 영상이고요.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계단 청소를 넣어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제가 계단 청소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자, 장점으로는 자유롭게 일해서 편하고 수익성이 높다. 제 기준에서는 높다고 생각해요. 요게 시간당 못해도 2만원에서 5만원 사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투잡은 물론 3잡도 가능하다. 뭐 자유롭게 일하니까 새벽에 일하든 언제 일하든 뭔 상관입니까? 그쵸? 근데 그 다음에 요걸 좀 장점으로 꼽고 싶은데 정기소득. 자, 위에서 봤던 거 대리운전 수익 정기적이지 않죠. 요거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 요거는 직원으로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쿠팡, 배달 이런 것도 전부 다 수익성이 편차가 많잖아요. 근데 계단 청소 같은 경우는 전기 청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편차가 없다. 그 다음에 현금 받기 가능.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처리를 합니다. 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현금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받고 그냥 신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장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뭔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6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이다 이랬을 때 여기에 정기소득을 수익을 세금 신고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세율 구간이 엄청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띄어서 세금으로 한 10%, 20%가 더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의무 신고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고 계단 청소는 거기서는 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길거리에 침 뱉는다고 다 벌금을 내진 않잖아요. 약간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능사업. 마지막으로 재능사업을 넣어봤고 뭐 예체능이 있을 거고 언어가 있을 거고 기술 등등 부업으로는 소득이 제일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체능, 체육 이런 걸로도 돈 버는 분들 저는 좀 봤거든요. 제 아는 지인이 요 체육으로 돈을 버는데 축구를 잘 하십니다. 잘 해가지고 뭐 토요일에 초등학생들 축구 가르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120만 원, 140만 원 이런 식으로 받더라고요. 토요일마다 2-3시간, 3-4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언어, 기술 이런 것도 봤고요. 그래서 오늘 부업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요즘에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많은 분들이 이게 직장 이런 데는 돈을 더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 5천만 원 받는데 일 더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돈 좀 더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부업을 찾고 계실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도 아이가 육아를 다 하고 나면은 한 40 넘어가면은 사실 아이가 학교 가고 하면 할 게 없잖아요. 부업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요 돈도 안 되고 스트레스만 받고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돈 벌려 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이걸로 돈 많이 버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좀 너무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배달 이거는 좀 너무 위험하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래서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부업 시장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이상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 교육 같은 경우는 10월 13일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감이 되었고 그 일정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 링크에 설명란 블로그 링크에 올려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